자, 이번에는 일러스트에서 이제 이런 리본 모양 그리고 이제 로고를 활용해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테두리에 대한 처리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여지는 이 리본의 형태는 물론 우리가 이제 드로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리본은 일러스트 자체에서 뭐 심볼이라든가 브러쉬 이런 것들로 제공을 많이 해 줘요. 자, 심볼에 대한 거 볼게요. 창. 여기 인제 오른쪽에도 심볼 그다음에 브러쉬가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심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심볼은 지금처럼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이미지를요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심볼이라는 이런 인제 객체로. 근데 이거는 내가 만약에 심볼을 내가 개별적으로 쓰겠다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 클릭해 가지고 심볼에서 연결을 끊고 그다음에 그룹을 풀어서 내가 개별적으로 응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만든 거를 새롭게 심볼 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심볼은 요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자, 위에 팝업으로 보면은 자, 심볼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뭐 꽃도 있고요. 로고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중에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먼저 화살표나 리본에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먼저 찾아볼 거고,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리본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꺼내서 응용을 또 해줄 수가 있고요. 그 심볼 중에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스시라는 게 있어요, 항목이. 스시를 클릭을 해 주면요 되게 디테일한 스시들이 나와요. 되게 먹음직스러운 그런 뭐 스시 종류로 심볼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확대해서 볼까요?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것도 다 하나하나 활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러스트에 왜 이 스시라는 항목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뭐 외부 소스로 활용해도 될 만큼 다른 심볼에 비해서 이 스시 항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이걸 쓰고 싶으면은 심볼에서 연결을 끊고 그리고 그룹을 풀어서 내가 이런 개체들을 활용해 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참 저는 맨날 일러스트 하면서 심볼에서 볼 때 이 스시가 참 흥미롭게 느껴졌었고요. 자, 심볼은 그렇게 응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브러쉬를 볼게요. 자, 브러쉬에 보면은 브러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이런 원의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뭔가 이렇게 러프한 회화 느낌의 브러쉬도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목탄으로 응용한 것 같은 브러쉬도 있고 여러 가지 아트 브러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아트 브러쉬에 보면은 여기에 장식이라는 부분에 보면은 배너와 실 한번 볼까요? 배너와 실에 보면은 다양한 배너 형태의 리본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배너 5가 똑같죠? 배너 5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 배너 5를 꺼냈더니 크기를 제가 유사하게 한다라고 하면 너비를 비슷하게 했더니 지금 폭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폭은요, 제가 어 임의로 폭을 넓혀서 크기를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잡아 볼게요. 그래서 이 리본은요 비율이 맞지는 않지만 음 높이를 좀 넓게 해서 리본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인제 요거 리본은 넓게 해도 이 형태가 뭐 되게 왜곡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높이를 높게 해서 이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이거는 내가 만약 컬러를 달리 해 주고 싶으면 아까처럼 그룹 풀어서 내가 색을 또 다르게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요거는 이미지를 사진화하다 보니까 컬러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얘는 비트맵 방식이고 이제 이거는 벡터 방식이고 저장하는 방식에서 컬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있는 이 컬러를 맞춰 준다라고 하면은 변경을 해 줘야 되겠죠. 저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리본은 이거 인제 브러쉬에 있는 걸로 그냥 쓸 거고요. 자, 스타라는 글자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리본은 제가 이따가 사용할 거라서 옆에다가 잠깐 배치를 해 두고, 자, 그리고 참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글자를 쓸 때요. 문자 도구를 활용을 해서 그냥 클릭을 해서 글자를 쓰는 것하고요. 글자를 쓰기 위해서 제가 타입 툴로 이렇게 어떤 형태의 박스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 주면 글자가 이 안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글자는 그냥 클릭해서 만들지, 이런 형태의 어떤 도형을 만들거나 내가 글자를 박스 형태로 드래그해서 글자를 쓰는 거를 주의를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형태가 내가 드래그해서 써 주면은 글자가 이 안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이 글자를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글자는 그냥 클릭해 가지고 그냥 클릭해서 이 상태에서 글자를 써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버릇처럼 글자를 드래그한 사람들이 있는데, 드래그하지 말고 글자는 커서를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글자를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자, 글자의 두께가 매우 두껍기 때문에, 자, 이거는 기본적인 영문의, 자, 글자를 보려면 선택을 해 주고 글자 위에 옵션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문자 팔레트가 있어서 골라 줄 수가 있지요. 저는 영문 중에 가장 기본적인 폰트인, 자, 어라이얼 폰트에서 여기서 패밀리 폰트를 보면 볼드도 있고 더 두꺼운 블랙 폰트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 폰트를 할 거고요. 자, 블랙 폰트로 해서 두께감을 일단 맞춰 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뭘 할 거냐면은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 줄게요. 자, 윤곽선 만들기로 해서 그룹을 풀어서 글자 하나하나 볼게요. 그리고 글자에는 지금 둥근 각이 들어가 있는데요. 드래그해서 효과 중에서, 자, 스타일화에 모퉁이 둥글리기로 컨트롤 Z, 한 이 정도 한번 해 볼게요. 2로 했더니 각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2로 할 거고요. 자, 모퉁이 둥글리기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를 해 주라고 했냐면은, 항상 마지막에는 오브젝트의 모양 확장을 눌러서 더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해 주라고 했어요. 각이 비슷한지를 한번 볼게요. 노트북이 오늘따라 느려 가지고 반응이 계속 한 번씩 좀 늦긴 한데, 지금 제가 값을 2로 잡았더니 지금 아주 딱 맞거든요. 그래서 값은 2로 응용을 해 주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컬러를 변경했더니 속성이 다시 인제 변경이 됐는데, 나는 이 각을 진 상태로 모든 거를 아예 형태를 이 상태로 완료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오브젝트에서 모양 확장을 제가 눌러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자, 둥근 각은 다 2로 할 거고요. 전부 다 모양 확장을 통해서 그냥 이 형태로, 아예 이 개체 자체가 이 형태로 남아 있는 걸로 잡아 볼게요. 이제 그러면 위치를 좀 잡아 주고요. 위치는 내가 여기 검은 테두리 있는 걸로 일단 잡아서 위치만 잡아 볼게요.
자, 뭐, 어라이얼 블랙으로 했는데, 아주 딱 맞는 것 같아, 느낌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실습할 때는 여러분 영문 이름에 뭐 이니셜이나 다른 글자로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글자를 맞춰줬어요. 자, 좀 내려볼게요. 자, 글자를 작업을 해주고 제가 일단 컬러를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글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 다 붙어 있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뭘로 해줄 거냐면은 전부 다 합쳐져 있는 형태로 패스파인더를 응용을 해서 합쳐줄 거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런 게 까다로워요. 이 두께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은근히 좀 까다로워서 그걸 좀 볼게요. 자, 요 작업들은 패스파인더에서 자, 하나로 합쳐서 이제 하나의 도형처럼 응용을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떤 걸 해줄 거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두께가 하얀색 두께가 있는 게 있고 검은색 두께가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또 두께감이 표현됐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별이 있어요, 별. 자, 별을 해볼게요. 자, 별은 가장 기본적인 걸로 응용을 해줬는데 각이 비슷하니까 이대로 사용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일화해서 모퉁이 둥글리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값이 좀 작으니까 일단 2로 먼저 한번 해보고 너무 큰 것 같다. 컨트롤 Z. 그러면은 1로 해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양 확장을 통해서 아예 이 상태로 최종 끝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0.5로 해줄까요? 좀 더 뾰족한 것 같은데 컨트롤 Z. 1mm가 아니고 0.5. 0.5. 요 각은 좀 더 둥글고 끝은 좀 뾰족하고 자 0.2로 할게요. 그냥. 일로 할게요. 일로. 자, 일로 해주고요. 이 상태로 자, 오브젝트 확장해서 자, 이 형태로 해줄게요.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저 위에 있고 이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크기만 좀 줄여서 위치를 먼저 잡아 볼게요. 자, 그리고 자, 글자 가지고 와서 별과 다 합쳐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별과 여기 맞물리는 부분, 붙어 있는 부분을 다 합쳐서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만 끝나면 나머지는 테두리 갖고 응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를 더 복사해서 둘게요. 내가 이제 요거 뭐 자르고 하다 보면은 어차피 이 부분은 두 개 잘라서 해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하나를 남겨두고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테두리부터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자, 내가 테두리를 넣어줬어요. 테두리를 내가 블랙으로 넣어 볼 건데요. 자, 블랙으로 먼저 테두리를 잡아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테두리의 두께를 두껍게 했어요, 만약에. 그런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테두리가 선의 속성을 한번 봅시다. 선. 자, 선을 보면은 자, 선의 지금 정렬이 패스의 가운데로 있어요. 나는 이거를요, 패스의 바깥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바깥으로 설정을 했더니 글자보다 밖에 나가 있는 선의 두께로 모양이 응용이 됐고요. 지금 제가 이제 10으로 했는데 한번 볼게요. 대략 비슷하게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컨트롤 C, 컨트롤 F를 해주면요. 바로 같은 자리에 붙게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F.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거는 두께를 5로 해주고 제가 보니까 절반 정도라서요.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 있는 테두리를 화이트로 잡아볼게요. 회계 컬러를 화이트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느낌은 블랙은 10으로 해서 바깥으로 해줬고요. 그다음에 화이트로 해서 이렇게 잡아줬어요. 저장 먼저 누르고요. 자, 오늘 작업하는 거는 06번으로 해볼게요.